꼰대들이 모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지고 볶으며 답을 찾아가는 방구석 꼰대들의 유쾌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럼 이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있냐? 과연 우리가 이 청소년 때 촉법소년의 시기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과거에 우리는 어땠나? 이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자면 저희 굉장히 자격 있지 않나요? 우리 복고님이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냥 멋 모르고 달걀 제가요? 던져서 뭐 이런 아. 것들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촉법소년까지 가지도 않는 그냥 아니 애기 그냥 때. 이제 비약을 하는 거잖아요. 비약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그런 네. 부류의 탈선도 아닌 뭐 비행이라 하기에는 좀 약하고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숙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하게 뭐 모관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반항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도가 좀 지나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어봤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우리도 실수를 해봤으니까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해봤으니까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엘리트 같은 분들, 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정말 미스터 라이트 이런 삶을 쭉 살아오셨으면은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복고님의 의도는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죄를 건가요? 지어봤기 때문에 돌을 들고 오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좀 더 돌을 잘 던질 수 있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죠. 지금. 네. 아니죠. 나도 던져봤으니까 우리 던지지 말자 이렇게. 그렇죠. 아까 전에 근데 저희 예외 사항을 두고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누구를 조지자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공공의 약간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전체를 조지자. 분명히 그 중에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몇몇의 피해자는 있을 거예요. 그 청소년들 중에. 옛날이었으면은 이제 소년원 대충 처벌받고 끝날 거를 이제 예외 조항이 생기면은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악용하는 네.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를 만들겠죠. 충동적으로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동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뭔가 내가 악의적으로 야 이거 해도 괜찮으니까 라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성인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너 이거 해봐야 뭐 최대로 받는 벌이 뭐 소년법 적용되는 이거니까 너가 이것 좀 해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그렇죠. 나중에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 때는 말이야 뭐 요 얘기와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했을 때 우리 직고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한테 요렇게 해서 하면 요거 이렇게 좀 BM이 되겠다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범죄에 노출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웹툰을 봤다. 근데 웹툰이나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실 기반으로 어느 정도 뭐 조미료를 좀 치지만 사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모바일 도박 중독시키는 일들을 좀 요즘에 학교에 가면 뭐 도박 없는 깨끗한 학교 이런 거를 플랜카드로 와. 걸어놔. 그러니까 워낙 진짜요? 도박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13살짜리가 앱을 만들겠습니까? 도박 사이트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담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네. 복고님이 진짜 좋은 말 해주신 것 같은데 복고님은 아시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약간 교도소 느낌 나는 그
네. 고등학교 아시죠? 그 저희는 쇠창살이 있고 창문에. 항상 1박으로 학교를 갔죠. 12시 끝나서 그렇죠. 집에 와야 되니까 1박을 하러 학교를 갔죠. 예. 그리고 시멘트 건물에 창문에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그 약간 음. 공포로 인한 고요함이 있거든요. 근데 음. 누군가가 뭘 잘못했을 때 빠따로 딱 맞으면 메아리가 쫙 울립니다. 모든 그렇죠. 복도에. 네. 그런 세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이나 학교가 어느 정도의 제재 장치가 되었었어요. 탈선이나 뭐 잘못을 할 때 그런 정화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 곳이 학교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학생들의 인권부터 해서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들 보기를 그냥 약간 서비스직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예. 예전에 너도 우리는 이제 예, 스승이다, 스승님 이런 개념이 그쵸.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히 가르쳐주는 선생. 예. 맞아요. 뭐 예. 나보다 지식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뭐 요 정도로만 보는 거죠. 인간성을 그러니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도 이제 옛날과 똑같으면은 학생들을 누가 어떤 형태로 약간 교화 내지는 제재를 해줄 수 있나 그 어, 시기에 그런 것도 있는 그렇게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과거 얘기를 좀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구님 말대로 선생님들이 다 이제 별명들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다 뭐 한 대 이상 때리지 않는 한 두 대 맞으면 죽는다고 터미네이터 뭐 그 그렇죠. 사람 심지어 왼손으로 때렸는데 오른손으로 때리면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뭐 예, 아, 어쨌든 뭐 그런 터미네이터 뭐 피터팬. 피터팬 예, 피가 터지도록 피해 해서 뺄 때까지 팬다. 예, 뭐 산적 뭐 약간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름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분들한테 어쨌든 걸리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때 그게 더 재밌었죠.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하는 재미가 있었고 아닌가요? 그래서 엄격하게 예, 좀 관리가 되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10분 쉬는 시간에 빨리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골목에 숨어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막 약간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이 조그마한 사회가 복고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설명이 돼요. 아까 음, 말씀하셨다시피 제재가 있고 그 틈이 있다 하더라도 할 사람들은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네네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도 그 그렇죠. 째는 애들이 째고 결국에 네, 걸려서 메아리가 치는 그 그렇지. 구타를 당하는데 결국에는 그 케이스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각을 했던 애들이 안 하게 되죠. 약간 그런 안 효과가 하게 있는 것 된다고요? 같아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할 할 놈들은 사람은 다 하는데. 무조건 그렇죠. 네. 근데 그 수가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네, 어쨌든 뭐 그 강제성이 있을 때 뭐 이렇게 교화가 되는 내지는 이제 좀 중재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어떤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촉법 소년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좀 네,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저희가 아까 직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핸드폰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짱 박아 놓고 전원 끄고 쉬는 시간에 잠깐 켰다가 뭐 문자 하나 보내고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요즘에 그 핸드폰 반납하는 것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때 방꽃님이 네, 말씀하셨었죠. 방꽃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스마트폰 안에서 작은 사회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SNS가 발달되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어떤 아이들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기억나는 게 잘 없거든요. 애들이 뭐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어려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에 아이들 범죄에 대해서 막 나온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좀 뭐 우리 개구리 소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지 범죄의 주체가 되는 뉴스를 제가 본 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죠. 사람이 아는 만큼 뭔가 하게 되잖아요. 되게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저희 세대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 세대들은 더 순수했을 테고 저희가 그 부모님보다 조금 더 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 세대 때보다
그 같은 나이 때 조금 더 일탈을 더 했을 테고 지금 세대들은 우리 나이 때 그때보다 더 많이 알죠.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우리 방꽃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난 여기까지 해봤다. 어디까지 나는 나쁜 짓을 해봤다. 이런 거 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해봤다. 저는 수업 시간에 잔 게 제일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자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사죄하고 뭐 싶습니다. 저는 뭐 폭로 안 하겠습니다. 저 지켜드립니다.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셋 다 공부만 했었으니까 잘 모르죠. 네. 네.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서 네 그렇네요. 어, 근데 저는 네. 지금 또 드는 생각이 이제 과거에도 제가 2005년인가요? 2005년에 그 부산에서 중학생이 다른 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나 법적으로 이건 살인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게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쟤는 정당방위 이런 걸로 얘기를 하던가요? 정당방위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아, 자기는 형사적으로 이건 살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악용하는 게 우리 때도 사실 2005년이면 뭐 이제 저희 대학교 가고 할 때쯤이긴 한데 아는 애들은 이미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처럼 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았고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떠들고 야 촉법소년 문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뉴스 본 애들은 야 우리가 문제래 우리가 하면 괜찮대 이런 걸 더 알게 되니까 요새 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과거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범 소년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 도로에 이렇게 차를 일렬로 보통 이렇게 쭉 세워 놓잖아요. 그때 저희 때 유행이 뭐냐면 그 차들을 밟고 쭉 달려가는 게 어떤 동네의 좀 놀이의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심각한 이거는 범죄잖아요. 음. 근데 그 동네에 그 형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그게 밤에 그리고 그때는 또 유행이 뭐냐면 축구화 밑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밤에 이렇게 바닥 아스팔트에 쫙 긁으면 불빛 스파크 쫙 나게 하는 맞습니다. 그게 좀 유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발 신고 차 열 몇 대를 밤에 본네트 밟고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렬로 차가 아유, 대는 무서운 분이시네요 여기. 아니 그게 동네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 CCTV 다 그렇죠. 찍히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저희 부모님 사과하고 와, 방코님하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좀 얌전했나 봐요. 저희는 불 튀기는 그 축구화는 있었는데 차에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나요? 차에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죠. 근데 물론 그때 그분은 스파이크를 신고 가진 않았던 것 같고 약간 저녁에 이렇게 차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아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걸 생각해보니까 보면서 생각이 나네. 저런 일탈을 하다니 저 녀석 참 정신이 나간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존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큰 잘못이었네요. 저희 그때 굳이 당시에 커밍아웃 하자면은 방코님이랑 저는 그 제일 큰 일탈이 이게 뭐죠? 그 만약에 옷을 제대로 안 차려입고 밖에 나가면은 그게 무슨 견범죄죠? 노출이요? 그런 거라고 봐야죠. 풍기문란? 저희 풍기문란하면서 새벽에 농구를 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저희. 그 덜렁덜렁 하면서요? 아니요, 덜렁덜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속옷은 입었고. 속옷을 입고 예. 있으면 뭐 수영장에서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럴 수 젊은 용인할 수 있는 네, 그 좀 혈기왕성한 짧은 쇼팬츠를 입었던 걸로. 요새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무도 안 짧은 것도 많이 다니는 입고 다닙니다. 새벽에 뭐 한 2-3시쯤에 농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는 기억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릴 때 오락실에 가면 형광들이 삥을 뜯는 그런 거는 다 이제 당해 본 기억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촉법소년이 아이들의 금품갈취, 협박 요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방꽃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걸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좀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좀 또 약간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를 밟고 스파크 나는 피스를 박은 축구화를 신고 올라간 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차 한 대당 뭐 예를 들어 현금으로 보험 처리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잡았을 때 열 몇 대를 띄었다 그러면 그 금액적으로 1, 2억이 그냥 쭈르륵 날아가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락실에서 돈을 뺏는다. 약간 해프닝의 느낌인데 이게 금품갈취했다, 협박했다, 촉법소년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우리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던 행위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영상으로 캡처가 되거나 뭐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공론화도 쉽게 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와서는 아 요새 애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라떼 우리 때는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있죠. 그 뭐 이거는 뭐 평범한 거였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미성년자 때 뭐 술을 어떠한 경로로 구입을 해서 마셔본 적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저희 때는 뭐 대부분 실패하고 간혹 가다 뭐 성공해 가지고 조촐하게 애들끼리 마시고 뭐 이랬던 것들이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무슨 취재 프로그램이나 약간 뿌연 화질의 화면에 잡혀 가지고 그러면은 완전 비행 청소년 탈선처럼 그려지는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그 나이 대 애들에게는 교화가 주가 되는 뭐라 해야 될까? 법 적용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하지만 무한 실드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까 그 이제 음주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생일을 한다고 했는데 중3이면 촉법소년에 딱 걸릴 때네요. 그때 이 생일 파티를 호프집을 빌려서 하는데 제가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요. 네, 중3 때. 와, 저도 고3은 몰라도 중3은 되게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 역시 생각이 복부님 나는데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행적을 드디어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중3 자리 때 호프 술집에 친구 생일 파티 하러 갔다. 저는 중3 때 술을 마셔본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역시 그 있는 집 자식들은 다르군요. 예, 저희들은 이제 늘 없는 집 사람들은 이제 범죄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화가 저의-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저의 인생 첫 음주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잔 주신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밤꽃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밤꽃님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그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 중3 때 암만 뭐 옷을 차려입고 여자애들은 뭐 화장을 하고 해도 주인이 봤을 때 얘가 과연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했을까? 100% 아셨겠죠. 얘네 아는데 돈을 벌려고 판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어쨌든 본인은 이제 돈을 벌려고 양심을 좀 이렇게 살짝 눈을 감아서 아이들에게 술을 팔고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술 먹고 술주정 막 이렇게 막 개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른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비춰줬을까를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민망한 거죠,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막 제가 애들이 그때 굉장히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이제 그 흡연을 하러 나가려는데 애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막 비켜준다 그래 괜찮다 그러고 막 테이블 위로 뛰어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봤을 뭐 때 주인이 어릴 때는 네. 네. 그 지금 이 미디어가 발달된 상황에서 그게 지금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틱톡에 박제되셨겠죠. 그렇죠. 틱톡에 박제되든 유튜브에 박제되고 신상 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는 빨간 줄이 그 법적으로 형사법으로 사회적 그어지는 빨간 게 줄 아니라 생기겠죠. 그죠. 사회적으로 저는 어디 가도 그냥 그런 인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그러니 지금 요거랑 연계해서 요즘 애들한테 정말 더 이게 촉법소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강화됐을 때에 와 얘네들이 지금 옛날보다 지금은 더 감당해야 될 게 많아진 거잖아요.
살면서 더 하드코어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디아블로 하드코어 모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모드로 지금 걔네들은 시작을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꼰대 설명 나왔다 또. 아. 네. 네, 디아블로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네, 하드코어로 시작하면 한 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약간 다른 결의 얘긴데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폐가 아니고 숙명이죠. 저희 세대 때 연예인들은 뭐 일탈을 많이 하고 연예인이 돼도 그 묻히잖아요. 글로 올라오는 게 다고 뭐 여론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은 요즘 젊은 연예인들은 그 어릴 때 했던 실수들이 다 영상으로 남고 이게 떠돌아 버리면은 한순간에 가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 같네요. 네, 참, 네, 그렇습니다. 그 방꽃님은 시대에 미디어가 없었던 게 참 복고님한테 다행인 걸로 하시죠. 방꽃님은 우리는 어땠는가 들어가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시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본인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약간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가 되게 심각해졌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소수의 되게 심각한 범죄들은 정말 머리도 똑똑하고 비상하고 어떻게 전화에 저런 걸 할 수 있지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사실 촉법소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는 되게 중차대한 범죄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얘기까지는 아닌 것들이고 우리 그냥 라떼는 이런 일탈도 해봤네, 라떼는 이런 것도 했네 이런 것들이라서 촉법소년이랑 좀 다른 얘기의 결과 함께 섞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촉법소년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아예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검색하는 애들이 소수였겠죠. 굉장히. 뭘 아셨던 분 있어요 혹시 우리 3명 중에? 저희는 없습니다. 모르죠. 그 전혀 몰랐죠. 근데 이 법이 그러니까. 언제 생겼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생긴 저는 그걸 거는 모르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53년도. 예. 네, 정보력의 차이, 세대 간의 정보력의 네. 차이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그게 네, 케이스가 뉴스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야 쟤들은 촉법소년 때문에 처벌이 안 돼 이러면서 뭐 쟤들은 처벌이 안 된대 이런 것들을 알고 뭐 그런 게 자꾸 전파가 맞아요. 되고 한번 재생산된 정보인 것 같고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안 하던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는 뭐 밝히는 게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박제가 되겠죠. 이제 영상물이다 보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는 그 누구도 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미디어에서 이 아이들을 소재로 한 범죄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시청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슨 범죄에 어떤 관련된 것들이라도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허점을 해서 이건 요거까지 이 정도까지 해도 얘가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그럴수록 더 자극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더 다뤄지게 되고, 예전에 웹툰에서 그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웹툰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촉법 소년에 대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 마약 얘기 나오죠. 뭐 폭력은 그냥 당연히 계속 나오고 소년원 들어가가지고도 어떻게 뭐 탈출하고 막 이런 그런 이 소년 만화 복수극 거기에서 별의별 이 범죄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봤을 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무리 집단에서 내가 좀 더 세 보이고 친구들 안에서 좀 높은 위치로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노출이 되고 그렇게 더 점점 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과연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다 뭐 우리 방꽃님이야 뭐 첫째는 다 컸지만 둘째 여전히 이제 올해 중학생이 되나요?
맞습니다. 올해 중학교 갔습니다. 교복을 입었죠. 중학생이 되고 저도 큰애가 지금 4학년이고 우리 직구님은 아직 좀 남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대처를 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건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방꽃님 우리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촉법소년에 관련된 그런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학생들 보면 학교 폭력위원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런 거 열려서 뭐 그냥 뭐 누가 전학 갔다더라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막 촉법소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그 정도까지 얘기는 사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냥 아이들끼리 싸웠다더라, 누가 누굴 괴롭혔다더라, 따돌렸다더라. 뭐 이거는 형사 처벌까지는 안 가고 보통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을 보통 다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수준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상은 잘 못 들어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촉법소년에 대한 이제 시대적 변화, 아까 1950몇 년에 생긴 법이라면 그 사이에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뭐 만 14세까지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어느 정도 사고 수준 올라갔는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좀 연령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예외적인 그런 적용을 통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뭐 국회에 탄원을 올리든 뭐 그런 일들이 저희가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자녀를 지금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얘들아,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아, 뭐 그럼 이미 잘 네. 교육하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과거 촉법소년 시절에 방꽃님 스스로에게 영상 편지 보내신다면 훌륭하게 참 잘 살았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거주하는 나라가 꽤 오래됐다 보니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두 분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이제 한국은 그 청소년 범죄법 시기가 10세부터 말이 좀 네. 이상하네요, 자꾸. 10세 만 10살, 10, 만 만 10세. 10세부터 만 14세까지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쪽 캐나다에서 보면은 조금 더 관대한 것 같아요. 만 12세에서 만 17세까지잖아요. 나이랑 이제 뭐 사회의 흐름을 따졌을 때 저는 오히려 캐나다가 너무 관대하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10세부터 14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한 자릿수 49세까지는 뭐 별 아무 묻지 않겠다 당연한 것 같고, 만 14세 이후에는 너가 무슨 일을 해도 성인법에 따라서 죄를 묻겠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만 10세, 14세 이 구간이 너무 강력한 테두리에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종류의 방법이랑 더 많은 종류의 정보를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그 시대 10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이 더 알게 될 텐데, 언제까지고 이 법을 적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느 정도 굴러간다 할지 몰라도 한 15년, 20년 뒤에 만 10세에서 만 14세 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연령을 낮춘다고 하지만 그 보호막은 똑같이 적용하면 큰 실효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아이들 스스로가 질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물 수 없는 나이,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걸 정했고, 그러면 그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 또는 범죄에 노출되는 거, 물론 SNS, 영화, 웹툰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임져야 될 부모의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아이들 학원으로 돌리고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시간 보내고 이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아이들끼리 그 또래 문화가 더 중요한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주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너 이 새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아이들에 대한 뭐 처벌의 강화. 그럼 누구를 처벌할 거냐?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교화를 한다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교화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코칭을 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모든 문제가 삐뚤어진 아이들의 문제 대부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애들의 잘못으로 네가 나쁜 놈이야 이런 게 낙인 찍기보다는 부모들에게 부모를 좀 제재할 수 있는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 애들이 무리 없이 그러니까 뭔가 사고 안 치고 잘 성장하게 하고 싶으면 하루에 1시간씩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을 가져라. 뭐 그냥 잔소리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땠니? 몸의 좋댔니? 대화를 나눠라. 예. 그러니까 막 서로 잔소리하고 너 이거 왜 저래 이런 음.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오늘은 뭐 했니? 어떻게 지냈니? 아, 뭐가 그랬구나. 이런 대화를 가져주는 것만 1시간, 뭐 30분이라도 하면 그런 게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복고님이 또 이제 청소년 지도사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환경이 사실은 또 가장 큰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오래된 짤 같은 뭐 이런 유튜브 영상 봤는데 우리 아들이 뭐 사춘기가 없는 이유 이러면서 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밥 주는데 엄마가 보디빌더였나 아니면 뭐 그래서 엄마 밥 주는데 팔뚝이 막 이만해. 그러니까 아이가 반항 근육이 한 번 안 늘어서. 하고 반항 한 번 안 하고 컸다 뭐 이래 그런 이유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벌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체벌권? 모릅니다. 아이들을 때릴 수 있는 체벌할 권리인가? 그러니까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음? 사라진 지 한 2, 3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체벌권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렸잖아요. 때리는 게 네. 당연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우리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체벌권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 아이들은 때려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돼요. 근데 부모에게도 체벌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훈육한다고 사랑의 매를 때렸는데 옆집에서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좀 더 가르치고 물론 대화로 1시간씩 대화로 하지만 사실은 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 몸에 어떤 충격을 가해서 잘못하면 쳐맞는다.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물론 몰래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버린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뭐 외국은 이제 뭐 제 얘기로는 밖에서는 절대 안 건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벨트 풀어서 채찍으로 때린다. 약간 뭐 이런 그런 문화가 미국에 이제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실제로 제 친구가 애를 집에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 엄마한테 반항하고 이러길래 애를 좀 잡았죠. 아파트에서. 근데 신고돼서 엄마가 구속수사 한 달인가 잡혀갔다 오고 애들은 국내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제 친구가요. 어. 그 아빠는 근데 좀 심하게 때리긴 했나 보죠. 예, 후속 그래서 수사할 정도면 좀 특이하네. 그 엄마가 주소가 이제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있었는데 이제 도주할 그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된 거고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가고 아빠는 네, 혼자 이제 이렇게 있게 됐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 전에 요거는 좀 쉐어하고 싶네요. 그 방금 체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약간 유럽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 인권, 아동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별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만 12세 전에 집에 혼자 아이만 남겨도 안 됩니다. 신고를 합니다. 옆집에서. 뭐 베이비시터 같은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되나요, 그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자체로도 아동 학대로 보기 때문에 체벌 음.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고요. 와. 그리고 애가 차에서 자고 있으면은 뭐 잠깐 네. 들어가서 슈퍼마켓에서 뭐 사오고 이런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안 됩니다, 여기는. 차라는 공간에 애를 혼자 잠깐이라도 남기는 순간 누군가가 보면은 바로 신고 들어가거나 경찰이 보면 최악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애 놔두고 주유하면요? 주유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오케이. 그런 곳에 벗어나면은 바로 안 됩니다. 차에 체벌은 블랙박스 말도 안 되고. 차에 네. 블랙박스 설치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될걸요, 아마? 근데 시선이 시선을 보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체벌에 관한 부분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저도 이게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주의는 확실해요. 그 물리적 위협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사람이 뭐 A라든가 이런 게 지켜지는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 위협을 예전에는 제가 체벌로 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다면은 이게 아예 옵션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네. 이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체벌이 좀 필요하다였다면은 지금은 체벌이 굳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그 물리적 위협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시켜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리적 위협이 카톡 프로필에 보면 이게 총을 들고 계시던데 혹시 지는 총으로 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확실한 애기도 태어나기 전이었죠. 확실한 물리적 방법이죠. 한 방이면 끝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해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촉법 소년에 대해서 좀 개념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나라의 이 상황도 좀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 주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복지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복지방의 복권 직권 안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